쉴 틈 없이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외교전.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조금 전부터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어제 오늘 한중일이 주목하고 있는 이 주요 의제 그리고 얽히고 설킨 주요 현안들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외교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이 저희가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한중일 회담에서 교수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럼 일단 큰 아젠다는 그러니까 한중일 공동 성명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목소리 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8차 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7차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때랑 좀 달라진 것은 상황이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조금은 더 지금 안 좋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속셈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각국의 속셈이 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비핵화 부분들은 중국도 예. 일본도 네, 교수님 잠깐만요. 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리커창 총리 발언부터 먼저 좀 저희는 들어보시죠. 동시에 비즈니스 통역으로 서미트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석해서 한중일 기업가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인사말을 하면서 중국의 삼국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저서입니다. 특히 우리 이웃한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삼국지의 본산인 청도에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한중일 삼국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삼국 간에 서로 통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회의에서도 당시에 삼국은 중국의 삼국이었지만 오늘은 한중일 삼국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로가 다툼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받들고 용기를 받들어야 합니다. 한중일 삼국은 정상들의 회의는 하나의 형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이 없었다면 우리 삼국, 이렇게 삼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의미를 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한중일 삼국의 기업가들이 모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로 인해서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삼국의 정치적인 상호 신뢰가 강화되고 안보와 안정 을 수호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평화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 한중일 삼국의 협력에 더 밝은 전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무역 규모는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 간의 협력은 오늘날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으며 분명히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아시아인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 나라는 지난 20년 경제와 외교, 문화, 동북아 핵심 협력.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는 중에 잠깐 화면 끊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현장 화면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중간에 화면 끊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교수님 아까 말씀을 듣다 말았는데요. 지금 리커창 총리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봤습니다. 이게 청도에서 열리다 보니까 삼국지 얘기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표정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고요. 우리는 협력하는 사이 세계의 평화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발언을 좀 주목해서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한중일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주셨습니다. 이것까지 듣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삼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GDP의 4분의 1, 그 영역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삼국이 함께하는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주변국가 문명 공동체로 함께 발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바탕엔 친성애용, 친근하고 진실되며 상생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아름다운 조화의 레이와 시대를 열어 평화를 위한 새 염원을 품고 있으며 한국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꿈은 같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삼국이 채택하게 될 향후 10년 한중일 삼국 협력 비전은 삼국이 함께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기술과 장점을 갖고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업과 협업 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삼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격변은 우리 삼국에게 더욱 공고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중일 정상회의 본격 회담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이제 다 듣고 왔습니다. 잠시 뒤면 또 아베 총리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이건 전해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좀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협력, 평화, 그리고 또 경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예. 아까 리커창 총리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존 7차하고 큰 아젠다는 변함이 없지만 당연히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하지만 셈법이 다르다는 부분. 중국은 가장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볼 겁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지금 북한 문제에서 정확한 하나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일본과 중국과 사이가 지금 과거에 대비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미 중국 쪽 경제협력 파트에서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이 한국을 어떻게 아느냐가 가장 큰 부분인데 한국의 입장과 이 중국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에서는 이 어떤 해법,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유엔 지금 좀 제재를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를 하셨어요 어제. 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한테 워싱턴에 알리고 이야기한 건지 아닌 건지 사실 말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뉘앙스는 분명히 던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미국과고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어느 크다 정도의 이런 공감.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방중할 때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보는 지금 북한 해법은 결국은 이 우리가 제재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네.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나오면 여기에 대한 공감의 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인 것들이죠. 예, 근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일본은 대북 제재, 그러니까 유엔의 결의안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오늘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제재, 지금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 아마 삼국의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아마 예상이 예. 되기 때문에 비핵화에 가는 거에 있어서는 공동의 목표는 갖고 있지만 적어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서 위협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은 또 이제 북한의 우방으로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이 한중일 3국이 모이는 자리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통일된 이제 목소리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면 뭐 그래서 대화를 3국이 모두 얘기하는 게 사실 대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비핵화로 진전해서 나가기 위한 오늘 뭐 어떤 그 진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 한중일 3국이 모였을 때 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아젠다가 지금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인 이슈를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북중로 삼각구도와 예. 지금 한미일 삼각구도는 변함이 없을 걸 갈 것으로 보여지고 해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인 방향,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 큰 아젠다는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하면 이 중국식 해법으로 북한 문제 해결할 것이냐, 아니 미국식 해법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일본은 이제 미국식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용 방법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접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계속 한 목소리 내는 부분에, 근데 이 한 목소리 내는 게 7차도 했고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부분들이 아니고 이어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통상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비핵화 관련해서 삼국 정상이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면은 이제 아베 총리의 모두 발언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게 뭐 정식적으로 만나는 거는 15개월 만이라서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의 이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분에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 한 3, 4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된다면은 아마 순차 통역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양 정상이 아마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5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뭐 짧게 만났던 환담에 비하면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해법이라든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기에는 좀 적은 시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아베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데 일단 의미를 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베 총리의 그 한중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 발언도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많은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가진 청두, 그 청두에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커창 총리와 그리고 이 지역의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3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에 걸친 사랑과 문화의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중 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 전래된 문화는 오늘날 일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 청두는 일본에서는 삼국지의 초계 중심지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방문할 곳인데요. 이곳은 일본의 역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된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3개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평창 올림픽, 2020년에 도쿄 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중일 3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의 주목이 동아시아에 모인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부치 총리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 3국에 의한 협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3개국이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회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20년간 3개국 협력을 총괄하면서 다음 10년을 향한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협력이 3개국이 서로 윈윈윈 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국 플러스 X의 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3개국이 협력을 해서 다른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세 개의 키워드, 즉 environment, improvement,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적 교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 3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세를 비롯한 지역의 중요한 과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강화,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인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3개국의 연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총리의 말 듣고 오셨습니다. 이 협력을 강조했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북핵에 좀 민감한 일본답게 이 북한 정세와 관련된 말도 짧게 있었는데 자 실장님 사실 이번에 중국과의 이제 주요 의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한령이라면 일본과의 핵심 이제 의제는 수출 규제 그리고 이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 강제징용 이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뾰족한 해법이 나오긴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분 정도 각 정상이 발언할 수 있는 15분 정도의 시간에 어떤 돌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법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이제 실무진들 외교부 선에서도 실무자들의 어떤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 일본 전범기업, 우리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성급까지 조성해서 위로금을 그렇죠. 위로금을 지급하자라는 그런 안이고 이것이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국내적으로도 한국 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이 안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표명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이 과연 해법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뭐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게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요. 이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가다가 이건 조건부 연장으로 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돌려가면 강제징용 판결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아베 총리가 출국 전에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지금 일본을 떠났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뭔가 한일 간의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데 일본은 기존 생각에 산발작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한일 일단은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자체가 65년 한일 협정 즉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협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 측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즉 뭐냐면은 강제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우리 납득할 만한 해법을 도출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하고서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지금 수순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내에서 과연 이 안 자체가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타결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 가지고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화를 전혀 안 하다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각 나라 간의 그 안에서의 통일된 목소리를 가지고 협상에 이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우리 네.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도 관심이지만 네. 사드로 인한 이 한한령이 해제될까 말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네, 네. 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타당하게 해결되기 바란다. 그 말의 의미는 한국 쪽한테 공을 던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단지 나 혼자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푸는 문제다라는 예. 메시지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사드 부분 이슈에서는 우리가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이제 괜찮은데 다음 버전에서 이제 또 변수가 생기면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화웨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스탠스를 조금 더 틀리게 했다든지 예. 혹은 지금 뭐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부분에서 지금 한국 배치 물론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미국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속내가 좋지는 않겠죠. 네. 이걸 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한국한테 압력을 가면 이게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경우 이제 만약 문제 확산이 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제. 근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를 또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이슈는 넘어서는 단계 그 다음 버전을 지금 생각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단계 왕이 부장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있던 추공 대사도 이제 그런 메시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리커창 뭐 총리는 이제 뭐 경제 협력을 얘기를 하겠지만 예. 북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가장 크게 아마 전달하고자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그동안 사드 관련 문제가 항상 모두 발언에서 이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적어도 모두 발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제 비공개에서 타당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양국이 지금 사드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봉합 단계로 가고 앞을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한한령 해제의 어떤 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전망을 하기도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한령 그러니까 사드 해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미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앞으로의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이것을 이제 뜨거운 감도 일단 가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한국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매우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지금 한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하지만 이게 좀 지났을 때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런 상수에 의해서 이 사드 문제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흐름이. 이런 분위기였으면 내년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가 하나님이 풀리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간다라면 그 의미는 넘어간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많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한령으로 있어 지금 현재 각 산업군들에서 이제 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전 단계 이번에 또 노력하겠다 방안을 했지만 정확한 대답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럼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뭔가 좀 더 진전된 그 자체가 예. 일단 이미 아젠다에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겠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관심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또 뭐 공동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협력해 나가자 정도가 뭐 가장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고 그러면 고무적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